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서 조금 열받으셨다면 세 번째 주제에서는 좀 마음을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징계 청구된 한동훈. 이준석 쫓겨난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죠? 한동훈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그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비방글.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그걸 설마 직접 썼겠어? 에이, 설마 진짜 한동훈 가족들이 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는 거는 누구다?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답을 못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지. 그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 명의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나? 안 했나? 애매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그 해명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한동훈답지 않게 사안별로 사안에 따라 일일이 대응 안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한동훈 참 많이 바뀌었다, 그죠? 걔 툭하면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고소고발의 제왕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일이 대응 안 한대. 갑자기 얘가 성인군자가 됐나?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야, 저거 한동훈이 한 게 맞네. 지가 직접이야 올렸겠어. 하지만 누군가한테 시켰나 보다. 야, 한동훈이 지가 안 시켰으면 마누라가 시켰겠지. 지금 저 장해찬 같은 사람은 그 실제로 범인은 몸통은 진은정이야. 한동훈 마누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평소대로의 한동훈 같았으면 발끈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묵묵부답. 말이 없어. 이 새끼 뭔데 이거? 자, 그러자 이제 새로운 공세가 시작됩니다. 한동훈이 쫄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그 거친 공세에 대응을 안 하고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이번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국힘 당원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을 상대로 징계 청구를 합니다. 징계해 주세요. 이준석도 비슷했지. 당원들이 나서서 이준석 징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결국 이준석이 쫓겨나잖아요. 한동훈도 똑같은 루트를 타고 가나 보네. 야, 재밌게 흘러갑니다. 그죠? 세 번째 주제에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게 주간조선에 올라온 오늘 단독 기사입니다. 뭐라고? 한동훈 명의 작성자 징계 요청 접수. 그런데 뭐 윤리위원장이 기각 안 할 거야. 확인해서 처리할 거야. 라고 밝힙니다. 자, 지난 14일 국힘 당무감사위원회에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 201건에 대한 징계 게시 요청서가 접수되었다. 라고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자, 내용을 자세히 볼게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 한동훈 명의, 한동훈이라고 꼭 짚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상 뭡니까?
사실상 한동훈 씨를 징계해 주세요라는 의미이죠.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요. 자신들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범죄를 인지하고 소위 말하는 인지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예. 고소고발장이 접수돼서 그래서 수사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죠. 이 고발사주 형식의 이런 그 징계는 지난번 이준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준석의 그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니까 처음에는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일반 당원이 이준석을 징계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청원을 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경찰서에 이준석을 고소 고발하죠. 그래서 경찰 수사와 국힘당 내부의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그 결과 끝에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고 쫓겨나죠. 더 웃기는 건 뭐냐? 당시에 성접대가 있었다 없었다는 제대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엉뚱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당원권 정지 뭐 이랬던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적폐가 하는 짓입니다. 원래 문제가 됐던 핵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해요. 문제 삼은 그거는 별거 아니거든. 별 문제가 될 게 아니었고 괜한 생꼬투리였거든. 다만 그 문제를 거론하는 와중에서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감정 충돌이 생긴다거나 뭐 그러다 보면 몇 가지 조금 과도한 행동하게 되는데 그 과도한 행동, 부차적으로 생긴 과도한 행동 요거를 꼬투리 잡아서 징계한다, 내쫓는다 혹은 처벌한다. 그게 적폐들의 흔한 수법이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찝쩍찝쩍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 너무 옆에 옆구리에 쿡쿡 찔러. 승질 나잖아.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쿡 찌른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새끼야! 하고 승질 내지. 적폐들은 어떻게 한다? 지들이 먼저 옆에 쿡쿡 찌른 거는 찌를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 이 야, 이 새끼야 한 것 가지고 징계를 한다거나 처벌한다거나 이런 수법을 씁니다. 하여튼 뭐 이준석은 그런 방식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 루트를 지금 한동훈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동훈에 대한 징계 청구가 나왔다. 그것도 직접 국힘당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원 명의로 제출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국힘당에서 한 거 아니야. 모 시민단체, 친윤석열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치 윤석열이니 친윤이니 얘네들 김건희니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뒷짐 가만히 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네요. 야, 흔히 쓰는 고발사주. 이번에는 뭡니까? 징계사주인가? 참, 그런 상태가 진행되는데 이게 사실 이준석 때도 똑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때 똑같이 진행돼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죠.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서 이준석은 복귀를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 몇 번 합니다. 그죠? 재판 몇 번 해가지고 이준석 막 복귀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자, 결국에 이준석이 쫓겨나면서 최고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거 되게 황당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이준석 그래가지고 직무정지 가처분 내고 막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막 다시 복귀하고 막 쇼도 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대위원회 구성 위법해 이래가지고 비대위 다시 구성하고 그랬잖아요. 권성동이 비대위원장 했다가 장재원 어쨌다가 생쇼 하죠.
그 기억나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고위원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어떻게? 친윤석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 그냥. 사퇴를 해버리면서 일정 수 이상의 최고위원이 없으면은 최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준석은 쫓겨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루트가 한동훈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셈이죠. 아마 지금 상황이면은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세력을 축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뭐 징계 청구를 한다든지 뭐 징계를 때린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위원회 내에서 한동훈 세력을 축출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솔직히 댓글 몇 개 올렸다고 해가지고 당대표 내쫓는 거는 좀 거시기 하잖아. 자기가 스스로 물러내지 않는 이상 그걸로 해임하기 조금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뭐 이번에도 막 당원권 정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친한동훈 최고위원들을 사퇴시킬 거예요. 근데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저 인원이 부족해. 그러면 다시 선거해야겠네. 다시 선거하기 위해서 뭐해? 비대위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국힘당 비대위가 계속 그렇게 해서 진행이 왔거든, 솔직히. 자, 이번에도 비슷한 루트를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국힘당 최고위원들 명단입니다. 한동훈, 추경호,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진정호, 김상훈, 김민전, 김종혁. 요렇게 몇 명이야, 이 사람들? 9명인가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장동혁, 진종호, 김상훈, 김종혁 요 네 사람이 친한동훈계예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얘들까지 포함해서 5대4 정도로 보면 됩니다. 추경호,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요 네 사람은 반한동훈, 친윤 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아마 이 장동혁, 진종호, 김상훈, 김종혁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한동훈이 나가리 되더라도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걸 받더라도 계속 버틸 겁니다. 한동훈 돌아오면 한 달만 버티면 뭐 몇 달만 버티면 돌아올 거 아니야? 그때까지 버티지 뭐. 자, 당 대표가 당원권 만약에 누가 이준석처럼 당원권 상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호가 대행을 하게 되죠, 원래. 근데 지금 윤석열이 원하는 건 뭐야? 한동훈을 완전히 날리는 거잖아. 당원권 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말했듯이 댓글 몇 개 올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날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날리는 효과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최고위원회를 해산시켜야 돼. 해산시키는 방법 뭐? 예, 과반수 이상이 사퇴해버리면 돼요. 9명의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 중에 5명이 사퇴해버리면 돼. 그럼 누구가 사퇴할까? 자, 요 네 사람이 사퇴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한동훈은 그때 당원권 정지가 돼서 못 움직여. 그럼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해산이 돼버립니다. 자, 누구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의도 연구소장인 김상훈, 이 사람은 친한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친윤이라고 보기도 뭐한 애매하게 중간쯤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좀 가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몇 명? 예, 이미 5명 확보된 거죠. 그리고 한동훈은 뭐 날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 나가리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힘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이준석 내쫓을 때 썼던 방법 그대로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 글이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다는 그 윤석열, 김건희 비방글, 그 글이 내게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쓴 것도 아니다. 이걸 입증하고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지 일단 벗어날 수 있잖아요, 위기를. 근데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장해찬 같은 애들이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죠.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한테 꽃 보내기 한 거. 한동훈 이렇게 왜 당대표는 한동훈 이러면서 이렇게 그 화환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그랬대잖아. 국회 의사당 주변 뺑 둘러가면서 당대표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했다며.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자진 사퇴할 때, 책임지고 사퇴한다 할 때, 그 직후에 화환 막 보내고 난리 났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화환을 누가 보냈다? 셀프였더라. 한동훈 마누라인 진은정이 주도를 한 거였다. 여론을 조작한 거다.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장해찬이 해. 그러면서 아니면 고발해라. 너 지금까지 건건히 고발하지 않았냐? 근데 왜 요거는 고발도 안 하냐? 고발해! 고발하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족이 안 했다. 딱 6글자 아니냐? 근데 왜 그 말을 못하니? 아니면 아니라고 왜 말 못해? 자, 이렇게 계속 닦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소를 난리치고 있던 한동훈이 왜 가만히 있냐? 당무감사하면 바로 해결되지 않니? 네가 한 게 아니면 나는 자진해서 해달라고 하겠다. 너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닦아 세우고 있죠. 이 장해찬의 말을 보면은 지금 글쎄 전투 의지가 느껴집니다. 뭐라고? 나는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말하고 있어. 비방 게시판, 그건 진은정이 몸통이야. 여론조작의 괴수 진은정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근데 한동훈이 대답을 안 하네. 야, 자 여기에 한 가지 장해찬이 덧붙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대호 PD가 공개했던 바로 그 장해찬의 페이스북 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 뒤치다거리 하자고 의기투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고 조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의는 주진우 의원을 말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남맘 카푸치노 이야기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석고대죄 하세요. 이거는 최후 통첩 같은 거죠. 너 계속 지금 뻗대는데 나 결정적인 거 한 방 있다? 너 자꾸 이러면 결정적인 한 방 깔 거야? 한동훈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주진우 의원한테 돌려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거죠. 자진 사퇴 한다면 이거 아마 강남맘 카푸치노 공개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글쎄 강남맘 글쎄 한동훈이든 얘네들이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아마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말해서 결국 장해찬이 한동훈을 내쫓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의 행동 대원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야, 근데 한동훈이 꼼짝을 못하네. 이런 모습 처음이야,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한동훈은 유독 장해찬 앞에만 가면은 작아집니다.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유일하게 장해찬을 직접 공격을 하지는 못해요. 부산에 가서도 장해찬이 그 쌩 난리를 치는데, 글쎄, 그렇죠. 좀 이상했죠. 지난 7월 달
그때 댓글 공작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왜 여러분 그때도 보면은 댓글 얘기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 댓글, 한동훈 댓글. 그 당시에 왜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메시지 일십 당했다. 메시지 일십, 발음이 안 돼. 메시지 일십 사건. 그 사건 때 댓글 공작 의혹이 그때 제기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장해찬이 나서서 야, 그 댓글 공작 한동훈 네가 한 거잖아. 내가 네 댓글 공작한 거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도 한동훈은 아무런 대응을 못했습니다. 댓글 공작 의혹을 장해찬이 이렇게 줄기차게 쏟아내는데 생각해보면 한동훈이 뭐라고 말을 못했어. 그때도 장해찬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고소해. 아니면 고소해. 자, 이거 한동훈은 사퇴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퇴하면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수사 이제 받을 거야. 당장 진은정 이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그 댓글 공작 의혹 이것만 해도 지금 무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진짜 쇼킹했던 거는 그 댓글 공작 의혹이에요. 당원 게시판은 기껏 해봤자 비방이잖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방이잖아. 하지만 지난 7월 달에 제시됐던 댓글 공작 의혹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죠? 명태균 의혹에 앞서서 먼저 제기됐던 선거법 의혹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마 한동훈이 쫓겨나면은요, 그 직후에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래요. 그 당시 지난 총선 대선 때 한동훈 쪽에서 진행이 됐던 댓글 공작, 그 댓글 공작의 몸통은 진은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한동훈은 본인은 모르겠으나 자기 가족들이 감옥에 가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물러나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글쎄.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진보 시민들이 물러나지 못하는 한동훈을 물러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힘을 모아서? 예. 예.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당원 게시판, 국힘당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국힘당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제기가 됐던 댓글 공작 의혹. 그 댓글팀, 한동훈이 운영했다는 그 댓글팀하고 이번 당원 게시판 비방 거라고 연관성이 없는 거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잖아. 같은 일을 했는데 이게 바뀌었을 리가 없잖아.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데 뭐 철수를 데려와 공범으로 삼아가지고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일을 다음번에 또 할 때 또 철수 데리고 와가지고 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글 쓴 애들하고 그 앞에 댓글 공작을 했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게 진은정이면 그 앞에 댓글 공작한 것도 진은정,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힘당 당원 게시판 문제는 어찌 보면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댓글 공작,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그 댓글 공작,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했었다라는 그 의혹, 그 의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아니 되는 게 정상이라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